느껴지는 거죠. 자, 오늘은 110번 만형자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만형자. 만형자는 말 그대로 자니까 씨앗을 말합니다. 씨앗. 씨앗 자자예요. 시골 노인네들 말로 순비기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귀한 나무는 아닌데 좀 보기가 드물죠 요새는. 순비기 나무 요게. 자, 이 순비기 나무는 어,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요거는 눈병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요것만 알아두셔도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 만행자 가지고 어떠한 눈병을 치료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자,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소풍산열을 합니다. 소산풍열을 하는 거죠. 풍열을 갖다가 흐트러버리고 소통시켜요. 자, 그래서 이 안루가 뭐냐면은 눈물 말합니다. 눈물. 안루가 생기는데 이때 두목, 머리에 눈이죠. 열을 식혀버려요. 열을. 그래서 눈병에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청리두목합니다. 풍열로 인한 그 두통이나 눈통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식혀버리니까 쉽게 이게 다스리기도 하고 이제 귀병에도 균약으로 씁니다. 이게 귀병에도 참 좋아요.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치습비구련이라고 했는데 습비가 쌓이면은 구련이 옵니다. 구련. 구련이라는 말은 이 구자가 손을 쫙 펴지를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말해요. 구부러진다 할 때 구자고 련이라는 것은 당기는 것을 말해요.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당겨요. 그러니까 손을 함부로 펴지를 못하죠. 자, 피부가 근육이 저리며 관절이 붓고 아픈 것을 다시 드리는데 이게 습비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습비는 고정돼 있어요. 풍습비는 이거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닙니다. 예. 풍이라는 것은 돌아다녀요. 결국 바람이라서. 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맨 밑에 기타에 보면은 만행자를 이용한 눈병 치료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론 제가 뭐 쓰는 것은 아니고 옛 그 유명한 책들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이것은 좀 알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재훈 원장님께서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 가셔버렸나? 아니, 황진구, 교수님, 예, 교수님, 저 좀 늦게 끝나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예. 다음번을 읽을게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네. 황진규 원장님께서 만행자를 가지고 눈병을 치료하는 것, 이것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만영자를 이용한 눈병, 통증, 눈물, 눈부심의 치료. 통한사의 눈에, 통한사가 눈에 침입하면 눈이 붓고 아프며 눈물이 흐르고 따끔거리면서 눈이 부셔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
구성으로서는 만영자 12g, 형계 7g, 백질려 7g, 시오 4g, 방풍 4g, 감초 2g을 탕해서 탕복한다. 풍환의 증상은 오한, 미열, 두통, 전신통, 비색, 비책 등이 있고 맥상으로서는 부맥에 긴맥이 잡힌다. 풍열을 잡는 약성의 비교, 이것도 읽을까요? 아니요.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좀 늘면은 만행자를 써야 되느냐, 선태를 써야 되느냐, 이제 그런 그 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도록 제가 이렇게 표를 미리 해놨습니다. 지금은 읽어보시나 마나죠. 자, 이와 같이 만행자를 이용하면은 눈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또 눈부심, 햇빛을 보지를 못해요. 해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앞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온통 그냥 안개 낀 것 같이 보여버려요. 그 차명이라고도 그러죠. 자, 이러할 때 이 만행자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탕복을 하면 됩니다. 탕복. 탕복이 뭡니까? 끓여서 먹는다. 끓여서 복용하는 것을 탕복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탕복을 몇 번 하면은 이게 싹 사라집니다. 예. 특히 빈혈기가 있고 빈혈기가 있으면서 눈을 손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것이 자주 나타나요. 여름 같은 데는 아예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앞에 안개가 꽉 낀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이 만행자를 이용해서 탕복을 하면은 네, 그런 것이 싹 사라지죠. 다음에 이제 자초합니다. 자초. 자초, 우리 노인네들 말로 지치뿌리죠. 요거는 원래 옷에 물감을 들였습니다. 요 사진에 보시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이요. 아주 깨끗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물감을 들여가지고 옷을 입으면은 완전히 보라색 옷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보라색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었습니까? 왕조 시대, 지금이야 뭐 아무나 다 입죠. 왕조 시대에 이 보라색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었어요? 이 보라색 옷을 누구만 입을 수 있었어요? 왕비요. 아니, 왕비 갖고도 택도 없어요. 누구? 데디마마. 데비마마도 택도 없어요. 그럼 황제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황제. 황제만이 이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또, 저 하늘에, 복항상제. 아니, 뭐, 광산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저 하늘에 이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계십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계셔요. 그 신이 계시는 별자리를 무슨 별이라고 합니까? 북두칠성. 아니, 북두칠성은 우리 같이 이런 못난이들이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 사는 것이고, 북극성. 북극성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어요. 자미원이라고도 하고 자미성이라고도 합니다. 자자가 여기서 말하는 자초할 때 자자, 보랏빛 자자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자로 부릅니다. 자. 보라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시광선을 나열하면은 몇 가지로 보입니까? 몇 가지 색으로? 7가지? 아, 일곱 빛깔 무지개라고 그러죠. 일곱 빛깔 무지개 한번 읊어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아,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오, 보라색이 옵니다. 보라색. 그 정도로 이 보라색은 꼭대기에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지 못하고 황제만이 이 보라색을 입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이 나는 이 자초를 약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작용을 합니다. 산삼하고 버금가요. 산삼이 네가 잘났니? 자초 네가 잘났니? 서로 비등비등합니다. 그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요. 물론 재배품은 안 되지요. 깊은 산에서 홀로 큰 자연산을 말합니다. 이 자초가 색깔이 보라색인데, 자, 빨간색은 저 밑에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은 저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 가장 고약한 질병이 무슨 질병? 우리 몸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병 중에 가장 고약한 질병이 뭔 병입니까? 빨간색이요? 빨간색. 요? 아니, 본인이 욕청이요? 맨날 그 한 달에 한 번씩 봤으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아, 생리월경. 피를 말합니다. 피, 음, 혈액, 그래. 혈액계통에 가장 고약한 질병이 무슨 병입니까? 백혈병? 혈액, 혈액암? 혈액암. 이 혈액암을 척척척 낫게 하는 것이 요 자초입니다. 자초.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자초를 재배를 해가지고 자연 상태로 놔두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자연 상태로 자란 놈 중에서 약으로 될 만한 놈을 캐서 쓰려고 이 씨앗을 구해가지고 음 거의 모종을 했어요. 모종을 한 1,000개 정도를 했어요. 1,000개 정도면은 충분하겠더라고요. 제가 쓰기에는. 그리고 요것이 또 어느 몇 년 지나면은 꽃이 피고 씨앗이 떨어지고 또 번창을 합니다. 번창을 해요. 그래서 충분하겠다. 그리고 한 1,000개 정도를 구해가지고 모종을 해놨는데 이게 옮겨 심을 때쯤 되니까 하필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 옮겨 심고 이제 웃자라 버렸어요. 웃자라. 웃자라 버려가지고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썩었더라고요. 반절 정도는 이제 웃자라 가지고 이제 꽃이라 잡았고. 그랬는데 그때 하필 또 뭔 일이 생겨가지고 3일을 제가 비웠습니다. 3일을 비워서 3일 후에 와서 딱 보니까 전부 다 꽃이 나져가지고 피지랑 몽둥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 상꾼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을 살려고 가끔 가다가 전에 제가 그 사람 고쳐주는데 사서 썼는데 굉장히 비싸요. 뭐 산삼 정도로 비쌉니다. 가격이. 근데 믿지를 못해요. 무엇을 믿지를 못하느냐? 요것도
인삼, 산삼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손이 닿으면 안 돼요. 닿는 순간에 약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또 쇠붙이가 닿는 순간에 약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인삼이나 산삼도 똑같아요. 쇠붙이 닿는 순간에 약성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사람 손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물에다가 씻은다고 물에다가 살짝 담궈 놓으면은 요 색깔이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물이 보라색으로 싹 듭니다. 그러면 약성이 다 빠져나가 본 거예요. 아주 어린애 다루듯 그렇게 다뤄야 돼요, 이것은. 자, 한번 볼까요? 양혈화혈. 섭열로 인한 열독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장을 강하게 한다. 즉, 혈액계통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해독혈. 혈액이 열독으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원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혈병. 혈액은 백혈병 아니에요, 결국은? 백혈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구규 통조수도 오관을 구멍을 열어서 싹 통하게 하고 또 소변을 잘 통하게도 합니다. 자, 적거름 강경, 수거름 심포경. 무슨 경입니까, 둘 다? 인포감. 아니, 입 적거름 강경, 수거름 심포경인데 둘 다 무슨 경이에요? 에? 둘 다 몰라요. 거름경이에요, 뿅이요. 거름경. 거름경이면은 인체의 마지막 경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뚫려버리면은 그 생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적구름 강경에 급성 간염이 치고 들어오면은 30분 이내에 깨꼬라 갑니다. 그대로 피토하고 죽어버려요. 고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수거름 심포경이 뚫리면은 뭐가 옵니까? 허허이, 수거름 심포경이 뚫리면 뭐가 와요? 우리가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노인네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남세 남자 안녕.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 안녕하시는.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뭔 말이야? 심장으로 급사하는. 그렇죠. 심장마비로 깨끗하게 해오렸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거름경이 뚫리면은 그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인체의 마지막. 자, 그래서 작은 모래탕을 한번 볼까요? 작은 모래탕. 작은 모려탕.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조 원장님. 네, 작은 모려탕.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자초, 나쁜 피를 제거와 인동, 염증 제거, 대황, 양명열 제거가 주된 작용을 하고, 모려는 굳은 것을 부드럽게 풀며 당기, 작약, 천궁은 보온제이고, 감초는 삼초의 기능을 펼치며 환기가 피부를 조절한다. 여기에 갑상선이면 하고초, 항문 쪽이면 창출, 노폐물로 인한 피부병이면 과루인과 과루근을 가감한다. 이와 같이 작은 모래탕에다가 음, 어떤 증상이 더 추가가 됐느냐? 거기다 음, 약 몇 가지만 더 넣어주면 돼요. 싹 고쳐버려요. 아주 깨끗하게 고쳐버립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자, 자초는 몸에 들어가면 무슨 작용을 한다? 무슨 작용을 해요? 자초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초가 몸에 들어가면 무슨 작용을 합니까? 혈액을 해독, 해독.
혈액을 깨끗하게 해버려요. 혈액을 완상태로 해버려요. 그게 자초가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인동초는 몸에 들어가면 무엇을 합니까? 염증. 염증을 아주 싹 제거해버려요, 염증. 그래서 제가 포금탕이라고 제가 개발해 놓은 탕이 있어요. 몸의 염증 체질은 이 포금탕을 한 달만 먹으면 염증이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음에 대황. 대황은 무엇을 합니까? 제가 대황은 양명열을 없애버려요. 발로 차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변비에 기가 막힌 약이죠. 다만 항문에 관략근이 약한 노인애들이나 하약한 어린애들한테 잘못 먹이면은 미주알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자, 모래가 뭡니까? 모래요. 지금 한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 힘. 굴. 음. 굴 껍데기가 모래예요. 굴 껍데기. 이 모래가 몸에 들어가면은 딱딱한 것을 부들부들하게 풀어버립니다. 또 단기 작약 청궁은 이건 완전히 보험제예요. 보험제. 감초는 3초의 기능을 잘 펼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환기는 환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환기. 몸에 열을 내게 하는 거. 음. 피부병. 피부에 땅구멍을 열고 열게. 닫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 여기에 이제 갑상선이면은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하고초를 여기다 더 추가하고 만약에 항문 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창출 또 노폐물로 인한 피부병이면은 과루인과 과루근을 가감하면은 쉽게 고쳐집니다. 그 정도로 이 자초는 효과가 무지하게 뛰어난 약이에요. 함부로 얻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초도 10년 이상 된 거여야 됩니다. 10년 이상 된 거여야 이것이 약효가 있지 10년 미만짜리는 약효가 없습니다. 산삼도 10년 미만은 그거는 무시 뿌른 것만 또 못해요. 그거 먹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냄새만 조금 나지. 주의사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 이재은 음료. 원장님 네. 주의사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사항이요? 주의사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약 인뇨, 마분, 연기, 특히 사람의 땀을 꺼린다. 뿌리를 물로 씻으면 약성이 거의 달아나 버리니 부드러운 솔로 흙을 털어낸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다음에 이제 지치 그 신비로운 약효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싹 해서 이 말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것까지 읽어주세요. 지치, 그 신비로운 약효. 산삼과 지치는 자연 상태에서 10년이 넘어야 그 약성이 함축되기 시작한다. 재배품은 염료로나 쓰지 치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야생 자초를 캐어서 흙을 털어내고 증류주나 청주를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면서 그늘에 9일간을 말린 다음에 가루내어 쓴다. 주치, 혈액병, 각종 암, 악성 피부병, 여성에게 생기는 질병, 젊음 유지 등 비만과 자반병 치료의 성약으로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비만에는 가루를 5g씩 하루 3번씩 빈속에 먹기를 5개월에서 6개월 장복함. 자반병은 혈소판 감소성이면 사물탕에 천초, 인동, 창출, 가압을 쓰거나 자초만 다량 100g 정도로 다리거나 분말 50g 정도로 해서 이것을 하루 양으로 하여
7일 정도 복용한다. 과민성이면 자초, 선태, 지모, 항백, 당귀, 고삼, 인동, 가압의 조리대, 잎줄기 뿌리를 동량으로 사용을 해서 처방을 한다. 자, 여기서 자반병이 있는데, 뭐 보고 자반병이라고 그럽니까? 점, 고등어 자반을 말해요? 혈소판 감소성. 네? 피부 점, 피부가 어르러기, 붉게 변하는 거. 자반병 그러니까 고등어 자반을 말한 줄 알아. 자반이라는 것은 보랏빛 자자. 피부가 보라색으로 얼룩얼룩하게 반점이 생기는 것을 자반병이라고 그래요. 예? 네, 고등어 자반병이 아니에요. 네. 이 자반병에 걸려놓으면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자반병에 걸려놓으면은 신주 던지 모시듯 그 사람을 모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까딱하면 가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자, 우리가 피가 이제 출혈이 돼요. 이 출혈이 된 것이 지혈이 되려면은 피가 굳어야죠. 네. 피를 굳게 하는 성분이 뭡니까? 피가 굳지 않으면 계속 흘러버려요. 근데 이 피를 어느 정도 흐르면은 굳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절소판, 아이고, 누구예요? 우리 국제지 원장님? 예, 아, 내일 뵙시다, 내일. 내일 제가 올라갑니다, 강주. 알겠습니다. 책도 내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보내려다가 5천 원 아끼려고 내일 가지고 올라가요. 이 혈소판은 지혈작용을 합니다. 지혈작용. 근데 혈소판이 감소성이면은 피가 지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피가 흘러가지고 지혈이 안 돼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이 있고 또 과민성이 있고 과민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무서운 것은 습관. 혈소판 복잡한 감소성이 더 무섭죠. 감소성. 네. 이랬을 때도 자초만 있으면은 다른 것은 쉽게 구하니까 음, 자초만 있으면은 그냥 치료가 가능합니다. 음, 병원에서도 이거 큰일 나요 이런 거 있으면은 아주 머리 아파합니다. 특히 이 백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를 해보니까 돈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확실하게 낫게 해요. 확실하게. 자초가 좀 비쌉니다. 좀 비싸요. 자, 거기 뭐 자반병에는 어떻게 하라고 다 써져 있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 그 비만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리를 치죠. 무엇이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또 무엇이 나타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음,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이 자초를 가지고 이와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 살이 쭉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그래서 좀, 돈은 있는데 살이 안 빠져서 문제다.
그러면은 이 자초만 구하면은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초를 구하는데 이것들도 또 장난을 해요. 이 상꾼들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합니까? 밭에서 재배한 거 캐서 팔아버려요. 비싼 돈 주고 부지런히 먹어도 살이 안 빠져. 그거는 약이 아니고 옷에 물감 들이는 염료로나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것을 약으로 팔아쳐먹어요. 다음에 이제 활석입니다. 활석. 활석은 우리가 말하는 곱돌을 말해요. 곱돌. 자, 이 곱돌이 이게 또 약으로 씁니다. 약으로. 무슨 약으로 쓰냐면은 이게 묵직한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일반 돌보다 무거워요. 곱돌인데. 그래서 그 무거운 성질을 이용해서 소변을 갖다가 쭉쭉쭉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약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뇨 통림을 합니다. 이뇨.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통림. 림이라는 것은 이게 소변이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나오는 거. 그것을 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음, 칠척칠척할 림이라고 제가 읽습니다. 그것을 음, 갖다가 쭉 통하게 해버려요. 음, 또 재번해서 더위 먹은 것도 싹 빠져나가게 하죠. 방광섭열. 방광에 섭열이 쌓이면은 소변이 무슨 색깔로 바뀝니까? 방광에 섭열이 쌓이면은 소변이 무슨 색깔로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 같네. 네. 노란색이 아니고 누리끼리 현색으로 바뀌죠. 방광에 열이 쌓이면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오줌을 눌 때 통증이 따라듭니다. 통증이 그 배뇨통이라고 그래요. 꼬치하고 이 오줌이 나오는 요관이 요도가 따끔따끔따끔하면서 아파요. 그게 배뇨통입니다. 방광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그것의 원인이 됩니다. 이 습열이. 이런 습열을 잘 빼내줌으로 방광이나 요로의 질병도 치료해주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 활석입니다. 활석. 활석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음. 자, 활석을 가지고 활석하고 감초하고 섞어서 약을 쓰는데 이것 보고 육일산이라고 그래요. 자, 활석이 6, 음, 감초가 1, 6대 1로 해서 쓰는 것을 육일산이라고 하는데 활성 6대 감초 1의 비율로 구성된 처방임으로 육일산이라고 하며 신열, 몸에 열이 있거나 건조, 가슴이 번거로운 거, 중서, 더위 먹은 거, 열림, 자, 소변을 누는데 소변이 누리끼리 하고 따끔따끔 하는 거 열림, 성림, 요거는 소변 속에 돌가루가 섞여 있는 걸 성림이라고 그래요. 이런 처방에 쓰인다. 자, 활성하고 감초가 이와 같이 몸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열림이나 성림이 있는 사람이면은 한번 써볼 만해요.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열독이 하초에 몰려 생기는 이상한 증상 치료. 자, 열독이 하초 쪽으로 몰리면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이 붉어지고 코가 퉁퉁 부으며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머리털과 몸의 털이 쇠침같이 빳빳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숨이 크게 가빠지는데 이러한 증상에 활색과 백반 각각 한 양씩을 가루내어 물 세대접에 달여서 반으로 주도를 들면은 이것을 3 내지 5회로 나누어서 복용하면은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죠.
털이 이 쇠 침같이 빳빳하게 들고 일어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탁 때리면은 털이 숙이는 것이 아니고 똑깍똑깍똑깍 부러져요. 음. 이러한 묘한 증상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에 보면은 백색, 황백색, 람회색으로 순수하지 않고 잡색이 섞인 것은 그건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색깔이 그렇게 아주 순수한 색깔이 아니면은 독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독을 먹는 거예요, 결국은. 자, 임산부도 유산의 요래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기타에 보면은 이 활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을 한번 써볼 만한 것이 있어요. 일단 읽어보고 이게 무슨 증상인가를 한번 봅시다. 이재은 원장님,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기타. 진물이 나면서 아물지 않는 피부병의 치료약. 피부에 진물이 나면서 잘 아물지 않는 상처나 피부병에는 활석분 2, 감초분 1, 녹두분 1의 비율로 섞어서 자주 발라준다. 스별로 인한 피부 질환에는 효과가 매우 좋다. 진물 나는 습진에도 효과적이다. 여름철 땀띠에 바르거나 더위 먹은 데 복용하면 상당히 좋은 치유를 보인다. 자, 여기에 진물이 나면서 아물지 않는 피부병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고약한 것이 뭡니까? 진물이 나면서 아물지 않는 피부병 중에 가장 고약한 피부병 뭐예요? 습진? 네? 욕창, 무엇이라고요? 욕창이요. 욕창? 예, 욕창은 살이 썩어 들어가서 뼈로 침습해서 결국은 죽는 것이 욕창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물이 나면서 아물지 않는 피부병을 말합니다. 습진? 네? 틀릴까봐 말 못하겠어요. 아토피야, 아토피. 아, 아토피. 아토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토피. 네. 아, 여기와 같이 진물이 나면서 찌적찌적하면서 낫지 않는 아토피가 있고 빼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지면서 피부가 음, 어디 속가죽같이 되면서 안 낫는 아토피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건성 아토피냐, 습성 아토피냐. 여기서 음, 습성 아토피를 말합니다. 습성 아토피를 한번 써볼 만해요, 이렇게. 음. 다음에 113번 박하 할 차례입니다. 박하. 박하는 우리나라 풀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들이? 주로 박하를 많이 재배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음. 인도 아니에요? 인도? 어이구야, 어디 인도까지 갔다 오셨네? 예, 어, 인도 자주 갑니다. 인도 뭔 일로? 놀러요? 놀러? 자, 우리가 그 박하를 수입하는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에가 가면은 우리가 뒤뜰에 무엇을 심듯이 박하를 이렇게 심어요, 그 사람들은. 향신료로도 써먹죠. 향신료로 써먹고, 네. 약으로도 색감이. 씁니다, 이게. 약을 만들 때, 약을 만들 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맛있게 만들어라. 맛탱가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약도 먹다가 안 먹고 버리게 된다. 맞습니까? 네. 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맛탱가리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먹다가 버려요, 다. 못 먹고. 그런데 별로 효과는 없는데 먹으니까 시원하니 그렇게 먹을 만해. 약성은 별로 없어요. 그 맛이 있어. 그러면 그냥 수시로 먹습니다. 약도
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없는 약은요, 팔리다 안 팔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약의 맛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맛있게 만들어라.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게 만들어라. 약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맛있게 만들어라. 그 맛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박하입니다. 박하. 음. 박하가 들어가면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은 무슨 느낌이 듭니까? 아, 예. 가슴이 뻥 뚫림. 확 뚫리는 느낌이 들죠? 네. 예. 많이 넣으면은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못 먹어요. 적당히 넣으면은 그렇게 시원하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약이 조금 문제일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박하를 조금 집어넣습니다. 박하 잎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박하 잎에서 그럼. 추출해가지고 말려놓은 것이 박하뇌라고 그러는데 박하뇌. 아, 네. 그냥 덩어리가 있어요. 사진 보이죠? 사진 보이죠? 네. 박하 맨 밑에 왼쪽에 맨 밑에 왼쪽에 보면은 이게 박하뇌입니다. 이게 음. 요것을 조금 집어넣으면은 우리 박하사탕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원하면서 가슴이 벙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이 조금 맛이 없다.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약 다리면서 넣으면은 이거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끓이고 나서 파우치로 만들 때 이때 이것을 살짝 풀어가지고 맛을 봐가지고 맛이 딱 입맛에 맞다 그러면은 그때 파우치로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미리 넣으면 다 도망가 버리죠. 예. 자, 박하. 맛은 맵고 성질은 서늘합니다. 맞아. 서늘해요. 시원하게 식혀버려요. 자, 그래서 소풍산열. 풍을 소통시켜요. 풍. 풍이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을 소통시켜버려요. 풍이 그냥 빠져나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뭉친 열을 그렇죠.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예. 네. 음. 해기, 혈, 기와 혈이 뭉치고 갇힌 것을 풀어서 거린이 풍열이 있는 우울증에도 대표적인 약으로 씁니다. 음. 우울증 걸렸다. 박하가 아주 좋은 작용을 합니다. 박하로 몇 가지 약을 넣어서 탕액을 끓여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게 하면은 우울증이 서서히 풀려져 버려요. 청두목, 열로 인한 두통과 눈이 충혈되는데도 이 박하가 아주 좋습니다. 탕액으로 해가지고 몇 번 마시면은 머리로 몰리는 열, 충혈되는 눈 싹 풀려버립니다. 풍열증, 풍사에 열이 섞여 나타나는 것으로 열이 심하고 오싹오싹한 추위를 느끼며 머리가 아프고 갈증이 나면 눈은 충혈되고 때로 코피도 난다. 설강, 설강이 뭡니까? 설강. 혓바닥이, 강해지는. 쇳바닥이, 음. 쇳바닥이 벌겋게 부풀어 오는 것을 말해요. 설강은. 음. 보통 혀를 내밀어 보세요. 한번 내미면은 설태가 끼어 있고 혓바닥에 좀 그렇게 아주 벌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음. 설강에 걸려 놓으면은 설태도 없어요. 혓바닥 음. 자체가 붉은 살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게 음. 설강입니다. 황태와 부상맥이 나타난다. 설강에다가 황태, 노란 이끼 같은 게 끼어요. 혓바닥 한가운데가 노란 이끼 같은 게 낍니다. 그게 황태입니다. 그리고 음. 맥을 만져보면은 부상맥이 잡힙니다. 부상맥이라는 것은
맥을 짚는 데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면은 살짝 대면은 툭툭툭툭툭 뛰어요. 근데 조금 힘을 주어서 누르면은 맥이 잘 안 뛰어요. 그게 부맥이고 상맥이라는 것은 손을 탁 얹으면은 맥이 조금 빠르게 뜁니다. 빠르게. 우리가 보통 뭐 80회 정도가 보통이라고 그러는데 한 100회 정도로 이렇게 빨리 뛰어요. 그게 상맥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박하의 정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러 쓸 수 있는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정제품이에요. 자, 박하내가 있고 박하유가 있습니다. 박하내는 아까 말씀드렸죠. 추출해 가지고 알코올에 추출해 가지고 이 결정체로 이 뭡니까 무슨 결정같이 이 얼음덩어리 같이 이런 결정체가 되는 것이 박하내고 박하유는 바깥에서 짠 기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박하내는 주로 분말제로 복용을 하죠. 박하유는 동통 부위 피부에 바르는 피부병으로 많이 씁니다. 자, 심장의 풍열로 인한 증상, 오한발열, 설강, 부상맥, 설건 갈증, 안충혈 나타나면은 박하를 짓지어 그 지백을 마시면은 곧 해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바로 풀려버려요. 박하 잎사귀 줄기까지 끊어서 쿵쿵쿵쿵 찧어가지고 꾹 짜서 그 지백을 몇 모금 꿀떡꿀떡 마시면은 코 풀려버립니다. 그 정도로 좋아요. 다음에 연교를 봅니다. 연교. 색깔이 무슨 색깔? 노란색, 뭔 꽃입니까? 이 꽃이? 개나리. 어이구, 어떻게 잘 아시네?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개나리도 꽃이 피면 열매가 맺죠. 그런데 네. 대부분의 개나리는 열매를 안 맺어요.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열매를 잘 맺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와 같이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쪽 지방은 꽃이 지고 나도 열매가 어쩌다가 한두 개 보이고 말고 그럽니다. 거의 없어요. 그건 지역에 따라 그러더라고요. 나무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자, 연교는 개나리 씨앗을 말합니다. 이 개나리 씨앗도 이 약이에요. 자, 개나리 씨앗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 몸에 들어가면은 주한열, 거심열 작용을 합니다. 한열을 주로 다스리고 또 심장의 열을 몰아내는 작용을 해요.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을 주치합니다. 오한 발열. 조금 있으면은 막 몸이 후끈후끈했다가 조금 있으면 덜덜덜덜 떨었다가 하는 거 오한 발열이죠. 특히나 심장에 열이 있어서 달아오르는 것을 잘 풀어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이 연교입니다. 산혈결 기취입니다. 또 소정도 합니다. 혈과 기가 뭉쳐서 흐르지 않는 것을 다스리고 소종, 염증으로 퉁퉁 붓는 것도 잘 가라앉히는 것이 이 연교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서늘하죠. 성질이 굉장히 찹니다. 내용의 미윤에 보면은 혀가 갈라지고 부스름이 생겨 잘 낫지 않을 적에 어떤 사람 보면은 항상 혓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피가 찌적찌적 납니다. 양, 약방에 가서 약 사서 발라봐야 별로 효과도 없어요. 이랬을 적에
이랬을 적에 이 연교하고 몇 가지를 섞어서 달여 먹으면은 바로 치료가 되어버려요. 봅시다. 혀가 갈라지고 부스럼이 생겨 잘낫지 않을 적에 연교 5돈, 황백 3돈, 감초 2돈을 달여서 입에 머금고 물 양치질을 몇 번 하면은 딱 그게가 아물어 버립니다. 예.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서 보면은 연교의 종류와 병명별 치료 방법이 있어요. 누구 한번 읽어주실 분? 누구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읽으세요. 연교 종류와 병명별 치료 방법, 청교, 푸른기가 있는 과실을 따서 훈증한 다음 햇볕에 말린 것, 노교, 충분하게 익은 것을 따서 햇볕에 말린 것, 급성신염, 단백뇨의 부종이 있고 신성 혈압이 나타날 적에 치료할 수 있다. 연교 6돈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 오래 달아서 150ml가 되면 식전에 50ml씩 3회로 나눠서 마시기를 5에서 10일간 하되 소금과 매운 것을 멀리한다. 망막 출혈 방법은 이와 같고 잠깐만요. 이와 같고 치료 기간은 20, 30일 정도이다. 자반증, 혈소판 감소증, 응? 출혈성이나 알레르기성 자반증에 쓸 수 있다. 방법은 이와 같고 치료 기간이 2에서 7일 정도이다. 특히나 여성의 자반증에는 사물탕에 인동, 영교, 생지황을 넣어 향부자를 적당량 더하면 약성 자반증에도 써볼 수가 있다. 악성 자반증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 개나리 열매가 예. 알고 보면은 굉장한 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굉장한 약성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 더 합니다. 용골. 용뼈를 말하는데 말이 용골이지 용뼈가 아니에요. 예. 무슨 뼈입니까? 큰 동물 뼈. 예. 대형 동물의 뼈가 오래된 것을 말합니다. 즉, 코끼리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공룡, 코끼리 조상. 공룡? 맘모스. 코끼리 조상, 맘모스 아니에요? 네, 매머드입니다, 매머드. 메모드. 매머드 뼈, 맘모스. 이런 것이 오래돼서 찾아내면 그것을 용골이라고 그래요. 음. 근데 이 뼈가 오래될수록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몸에.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별로 없지만은, 저 중국, 중원지방에 가면은 그런 무덤들이 많아요. 이 용골 무덤이. 그래서 한 번 발견하면은 노다지를 발견하는 거 똑같죠. 예? 대대로 파서 그럼 써먹으니까 약으로. 자, 봅시다. 용골은 어디다 쓰는가? 수렴지탈합니다. 수렴지탈. 자, 간기를 거두어 들이고 기혈, 정한이 대량으로 소모됨으로써 생명이 위험해지는 탈증을 그치게 합니다. 탈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몸에 진액이 싹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진액이 싹 빠져나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이랬을 적에 그 진액을 바로 보충해 주는 것이 이 용골이 그 진액을 보충해 줍니다.
다른 것은 보충해 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안혼, 진경, 간장혼이죠. 이제 혼신이 편안해지고 깜짝깜짝 잘 노는 것을 따독따독 잘 다스려 줍니다. 세 번째, 지혈 생기도 합니다. 출혈이 되는 것을 먹게 하고 피부가 잘 원상되도록 세포 분열도 잘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의 니은에 보면은 전광, 풍간, 정신불안의 통치방으로 이 용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골을 무덤을 하나만 발견하면은 그냥 집안 대대로 먹고 살았어요. 그걸로 병 고쳐주고. 전광, 풍간, 정신불안의 통치방입니다. 무엇 보고 전간이라고 그럽니까? 네? 전간이 뭐예요? 간질 아니에요? 전은 혀를 깨물고 꼬꾸라지는 것이 전이고 광은 음, 미쳐서 날뛰는 것이고. 날뛰는 거. 어, 이 전광이 혀를 깨물고 쓰러지는 것이거나 날뛰는 것을 말이죠. 이런 미친병. 또 풍간. 풍간은 뭐예요? 풍간은 말 그대로 바람처럼 뛰어다닙니다. 담도 뛰어넘고 너무 지붕이도 올라가고 풍간. 음, 또 정신불안. 지금은 정신병의 시대예요. 예. 지금 시대가 정신병의 시대입니다. 이랬을 적에 연골 한양 서각. 서각이 뭐예요? 서각. 서각이 뭡니까? 코뿔소 뿔을 서각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코뿔소 뿔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오케이. 겁니다. 국제적으로 막아버렸죠. 대신 무슨 뿔을 쓰면 됩니까? 거북이, 아니, 사슴, 아니. 코뿔소를 무슨 소라고 그래요, 우리가? 꿀소, 아, 들소. 코뿔소를 무슨 소라고 그래? 들소? 허허이. 아, 쌍용에서 옛날에 차로도 나왔잖아요. 뭔 차? 코란도. 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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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쏘. 물소, 물소. 무쏘, 무쏘는 코뿔소고, 코뿔소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소가 있어요? 물쏘. 그렇지. 물소. 효과는 음, 더 약해요. 더 많이 써야 됩니다. 3배, 4배 쓰면 돼요. 지금은 이제 물소빼로 쓰면 되죠. 단사, 호박. 호박이 뭡니까, 호박? 우리 이재은 원장님 같이 둥글둥글한 것이 호박입니까? 네? 호박이 뭐예요? 보석. 보석인데 어려워요. 뭘로 만들어져요? 송진, 송진. 아, 송진, 송진이 수백 년 땅속에서 굳으면은 그 호박으로 바뀌어요. 천축황, 각오돈, 구둥, 회생지, 복령, 각일정, 모냥, 소화병, 세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자대로 환을 만들어서 성인은 10일, 소화는 3일을 생강탕에 복용하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치료되는 것이. 이런 거 걸려놓으면 현대의학이고 뭐고 손도 못 대요. 솔직히 손도 못 댑니다. 음, 어디서 이런 걸 고치겠습니까? 음.
다음에 불알이 땀이 축축하게 나고 가려운 데는 연골과 모래 가루를 수시로 뿌려줍니다. 음, 그래가지고 산후에 식은땀이 계속 절절절절 흐를 때는 영출 한 양, 마황근 한 양을 가루내어 수시로 두 돈씩 원수에 복용하면은 딱 멎어버리죠. 어린아이의 만성 배꼽 부스럼에는 연고를 센 불에 구워 가루내서 뿌려줍니다. 어린애들 배꼽에 문제가 생기면은 안 나서요. 안 나선다고 이것을 잘 처리를 못하면 나중에 이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에? 똥이 나와요, 똥. 똥이 납니다. 똥. 똥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렇지. 똥 나오기 전에 바로 연고를 하고 저기 망한 요거를 센 불에 구워서 가루 내 가지고 그걸 살살살살 하루에 몇 번을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꼬독꼬독꼬독 하면서 이게 나사요. 이거 못 나서면 애 죽이는 거요. 똥 나오면 끝나버려요. 연골이 뭐냐? 대형 포유동물의 뼈 화석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약초를 했는데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본초의 질문사항. 교수님, 예, 아토피 피부 있잖아요. 예, 이게 습진같이 이렇게 진물 많이 나는 거하고 말라지면서 갈라지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두 가지 다 할 때, 그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여기 활서분, 감초분, 녹두분은 이것을 건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네.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아토피 약을 또 지어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아, 다 그러세요? 가르쳐 주라 하면은 나는 못 먹고 살겠어요. 아, 그럼 그것도 지금 판매를 하세요? 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요번에 일요일 날 오실 때 오시나요? 아니, 이제 그 환자분의 아, 환자의 연고처럼 파시는 게 아니고요. 환자의 일단은 상담을 해야지. 그것을 음.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아, 뭔 약을 직, 먹고 있고 무슨 음, 증상이고 언제부터 그랬고 거기에다가 사주를 더해주면 제가 의역학으로 풀어서 딱 처방을 해버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개별 문의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혈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경혈은 조경매 이경의 24번 활육문 할 차례입니까? 활육문 맞죠? 자, 이 활육문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공부 덜한 놈들이 꼭 지그가 맞다고 어거지를 부려요, 꼭. 제가 어쩔 때는 권룡문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권룡문이냐, 활룡문이지. 공부를 덜한 것이에요. 예. 네. 두 가지로 있습니다. 활용문으로 읽을 때의 처방법이 있고 권룡문으로 읽을 때의 처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문자 공부 안 하니까 맨 그런 소리를 해요. 활자는 무슨 활자입니까? 요 활자가 무슨 활자? 여러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것을 갖다가 무슨 로라고 그래요? 팔찌로 그럼 이때 활자는 무슨 활자? 네? 뻗을활. 매끄러우로 활자. 매끄럽게 뛰어 올라가고 매끄럽게 가라앉고 해야죠. 털커덕거리고 올라가고
퍼덕퍼덕퍼덕 하다가 올라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매끄러울 활자입니다. 즉, 좀 미끄럽다는 뜻이에요. 예. 또, 골자로도 있습니다. 골. 음, 골자로 읽을 때 음. 물수변에 뼈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 읽으면은 무슨 자가 될까요? 무슨 뜻이 될까요? 요 뜻만 알아버리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경열은 글자 소리 뼈에, 잘 듣는 거니까요. 뼈에 네? 물이 찼나요? 뼈에 물이 아니, 아니, 찼어요? 아니, 아니. 뼈가 골마서 어쩐다고? 힘들어져? 물이 질질 흐른다. 그 뜻이에요. 골로 읽으면은. 음, 활로 읽으면은 매끄럽지 못하는 것을 매끄럽게 해주는 그 작용이 하나 있고, 골로 읽으면은 진물이 질질 흐르는 것을 고쳐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이 활용물이라는 혈이. 이와 같이 사전 지식을 머리에다 넣어두고 또 한번 읽어봅시다. 활로 할 때는 어떤 것이 활이고, 읽을 때는 어떤 것이 골이고, 음, 활이라는 것 결국 우리 몸에 가장 매끄럽게 잘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피, 네? 피, 피, 뭐? 피요, 피, 피요. 기? 피, 혈. 아, 혈? 아니, 실제로 있는 살덩어리 중에, 음, 실제로 있는 살덩어리 중에 가장 매끄럽게 잘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입, 입, 아니, 쌔바닥. 이 쌔바닥이 부드럽게 놀리지 않으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생각은, 어눌하게 나오죠? 네. 그런 걸 다 고치는 것이에요, 이 활자가. 매끄럽게 해버린다니까. 또, 고기 종류나 이런 것을 잔뜩 처먹고, 다음날 변을 못 봐. 3일이나 4일 있다가 변을 볼랐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막 안 나와. 뭐예요, 그게? 치질. 변비. 변비. 음, 변비도 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매끄럽게 해버린다니까, 이게. 음. 희한해. 배에 있는데 이게 똥구멍까지 걸려버려, 이게. 이러한 기본 상식을 머릿속에 두고 천천히 읽어보는데,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 웃음이 나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 읽은 사람 황지우 씨 읽어보세요. 오랜만에 보이네. 황지우 씨 화면만 켜놨나? 서병희 원장님 뒤로 와보니까 뭐 화면만 켜놓은 것 같은데. 이재훈 원장님이 읽어주세요. 할 수 없네. 활용문이요? 네, 활용문. 위에서부터요? 아니, 위에는 읽을 필요 없고. 그럼 골자는 거기요? 활자는, 활자는 활자예요? 죄송합니다. 맨 밑에, 활자는 활자는 음가에 따라 활용문으로 읽은 말과 골육문으로 읽은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활은 활짝 펴진다는 것이니 매끄럽다는 뜻으로 쓴다. 그래서 매끄럽지 못하여 생긴 질병인 위장염, 구토, 위경련은 물론이고 혀가 뻣뻣해지는 설강이나 설화선염에도 치효를 나타낸다. 특히나 양명열이 매끄럽게 흐르지 못하고 뭉쳐서 일어나는 정신병, 전질, 실어는 물론 타랑 등에도 치효가 상당하다.
양명열은 명문화로부터 전송되어 생명체의 후천지기를 만들고 거두어 들이는 위와 대장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뱃속이 따뜻해야 음식물이 부숙되고 온갖 대장균들이 활발하게 먹고 배설하는 작용이 이루어진다. 허나 과도한 열사는 장부의 윤을 말려버리니 생명활동에 장애가 된다. 이러한 열사가 어느 한 곳에 뭉치면 조를 일으켜 세포들에게 병변을 일으키며 신경세포에 이상 전류를 흐르게 하므로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급만성 위장염, 위산통, 미- 명치 부근이 몹시 쓰리고 아픈 증상, 장산통, 아랫배가 부으면서 아픈 증상 등이 발생한다. 골육문이라 말하면 살이 골마서 고름이 질질 흐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지위경이 흐르는 목의 인형, 수돌, 부근, 편도선이 골마서 큰 문제가 되거든 골육문에 뜸을 뜨면 치료가 된다. 또한 쇠양명 대장경의 항문이 타랑이 될 적에도 골육문의 뜸으로 다스리면 된다. 여기 활육문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력을 높여주므로 열병, 고산병 등의 침구로 다스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자, 이와 치아, 같이 여러 가지 질병을 다스리는 것뿐이 아니고, 특히 그 산악 지역에, 산악 지역을 정복하는데 이 미쳐서 날뛰는 산악인들, 꼭 필요한 혈이 이게 활육문, 골육문입니다. 무엇을 낫게 합니까? 고산병, 고산병을 낫게 해요, 여기서. 이 활육문이라는 혈이 고산병을 낫게 합니다. 고산병에 걸렸거든 바로 들어눕게 하고 옷을 풀어서 헐겁게 하고 여기다가 침이나 뜸으로 다스리면은 싹 풀려버려요. 기가 막힌 혈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아는 놈이 없으니 누가 떠들기를 하나 이걸. 자, 이 활육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활육문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맥의 수혈혈에서 이치 옆에. 자, 배꼽. 할머니, 할아버들이 쓰는 배꼽. 그걸 신골이나 재중이라고 그러죠. 그 네, 위로 한치. 한치 위에 무슨 네, 혈이 있습니까? 인맥에. 네, 수분이라는 혈이 있어요. 수분. 네, 그 수분에서 좌우로 한치 네. 근방에가 활육문. 활육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네, 잡겠죠? 그리고 네. 여기는 어떤 위험도 없어요. 그 침으로 그냥 푹푹 쑤셔도 별로 뭐 상할 것도 없습니다. 뜸을 떠도 좋고, 침으로 다스려도 좋고. 다만, 골육, 골육에 나타나는 증상에는 뜸을 뜨는 것이 맞습니다. 왜?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육문, 활육문이 의외로 다스리는 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다 아까 읽어보셨죠? 이와 같이 뭐 전질, 이런 것도 낫게 하고, 또 여기 목에 있는 여기 뭡니까? 갑작스, 목에 이거 뭐가 있습니까? 툭 붉어진 거. 붉어진 거. 순수유dol근, 편도, 편도도 있고, 여기 밖에, 순수유dol근, 밖에, 유혈, 순수유dol근. 림프, 절, 림프 절이, 이게 또 여기에가 이게 병이 들면 이게 고름이 질질 흘러요. 이럴 때도 음. 이 목에다가 뭐 치료하지 말고 배꼽 옆에, 배꼽 바로 위에 옆에 골육문이나 활육문에다가 뜸을 뜨면은 이 목에 있는 거 병이 다 나서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만도 도움이 되겠죠. 이제 하나 더 합니다. 다음에 천추로 넘어갑니다. 천추. 천추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천추. 천추의 한이 맺힌 혈이 거예요? 예? 하늘에,
천추에 한이 맺힌 것이 천추혈입니까? 아니요. 아, 맞습니다. 왜 천추에 한이 맺힐까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 천추혈은 대장경의 모혈입니다. 모혈. 모혈이라는 것은 기가 막 계속 모여든다는 혈이에요. 그래서 모여들 못 잡니다. 대장경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네? 대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좌우의 결장 부분입니다. 결장. 자, 상행 결장에서 행행 결장으로 직각으로 탁 꼬부라진 데 하나. 또 배꼽을 지나서 행행 결장에서 하행 결장으로 탁 90도로 꼬부라진 데 하나. 이 두 군데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혀를 갖다가 딱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가 혀를 만들어 놨겠어요? 제가 안 만들었어요. 아, 본인이 너무하다. 만들었어요. 본인이. 여러분들 본인 자신들이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 상행 결장에서 횡행 결장으로 탁 꼬부라진 데 하나, 또 횡행 결장에서 하행 결장으로 탁 꼬부라진 데 90도로 꼬부린 데 하나, 여기에다가 혀를 만들어 놔서 여기에 똥이 여기에가 걸려서 못 넘어가지 않고 여기를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해주는 혈이 천추라는 혈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 변비가 있다. 또 방귀가 안 나온다. 아무리 먹어도 배만 뻥뻥하지 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천추를 돌려줘야 돼요. 천추를. 음, 이 결장 부위, 직각으로 꼬라 있는 결장 부위에 있는 혈인 천추를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비로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추라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말합니다. 이 추자가 지돌이 추자입니다. 지돌이. 지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빙글빙글 도는 핵심 중앙점을 말해요. 여기 중앙에서 실을 꽉 잡고 돌려줘야 실이 빙빙빙빙 돌아가죠. 이와 같이 핵심점이 되는 것을 천추라고 그래요. 천추는 우리 몸에서는 이 배꼽을 중심으로 좌우에 음양의 혈이 있습니다. 그게 천추고 또 이제 지구로 나오면은 북극이 천추가 됩니다. 자, 우주로 올라가면은 북극성이 천추가 됩니다. 북극성 옆에 북두칠성에도 제1번 탐낭성이라는 요것이 또 천추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핵심이 되는 데를 천추라고 그래요. 왜? 우리 몸의 아랫배 중에 핵심이 되는 혈이 이 천추혈입니다. 이 천추혈만 잘 다스려주면요. 소화, 흡수, 대변, 뭐 소변, 뭐 싹 풀려버려요. 그 정도로 좋은 혈이 천추입니다. 천추를 한번 또 읽어볼까요? 뭐라고 또 풀어놨는가? 박보규 원장님, 네, 예. 자, 천추를 한번 읽어주십니다. 위의 해석을 부연하자면, 제가 그 책을 교수님께 산 책이요. 경혈학 책을 지금 받은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교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교수님께 제가 산 책이 교재가 그 12, 십사경. 경렬학을 샀는데요. 여기는 경열에 대한 그 위치만 나와져 있습니다. 설명이 안 나와져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전부 14권을 모아놓은 것이 십사경열인데. 아니요, 14경혈은 맞는데요. 예. 천추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 자법, 화별성, 주치, 배호,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네. 아, 그 십사경열이라는 책이 예. 지금 제가 이게 읽고 있는 이 책들을 14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책을 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지금, 구입한 책은 다른 책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책 제목이? 친구 경혈학입니다. 친구 경혈학? 예. 그거는 내가 판 적이 없는데, 그런 책은. 그때 교수님께 제가 책을, 그때, 몇- 아니요, 친구 경혈학이라는 책은 저는 그 책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역사가. 여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른 분이 일단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한테 사셨다고 하면은 그 제가 판 책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책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아, 예, 예, 그러세요. 예, 그 저자의 이름이 있으니까, 어, 이재훈 원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일 만만하네. 천추요? 천추, 여기 중간 부분이요. 예, 이의 해석을 부연하자면, 네. 위의 해석을 부연하자면 하늘님이 계신 곳으로 우주를 돌리는 중심축, 북극성이 바로 천추이다. 또한 북두성의 첫 번째 별인 탐낭성을 천추성이라고도 하니 모두가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천추는 우주의 운행을 돌리는 돌림자기의 변형어라서 사람의 몸에도 이와 같이 상하의 중심축으로 인체의 기혈을 돌리고 후천지기를 생산해내는 소화물을 돌려주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천추혈이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신골이라는 배꼽의 이치 좌우에서 태국 모양으로 음양을 돌려주는 것인데 이 부위가 바로 좌우 결장의 구부러진 곳 위에 있는 것이다. 상행 결장에서 횡행 결장으로, 횡행 결장에서 하행 결장으로 변화됨이 마치 음양이 돌고 도는 모습이고 이를 돌려주는 중심축이 바로 천추혈인 것이다. 그래서 음식물을 바꿔 먹으면 대번에 설사를 일으키는 폭설, 대변 활동이 껄끄러워지는 똥덩어리가 뭉치는 변비증에는 여기 대장의 모든 기가 사정없이 모여드는 대장치 모혈인 천추를 다스리면 된다. 요즘 모두가 떠들어대고 있는 비만을 살펴보자.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된 인자는 식생활 부조화에서 온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식문화는 식물성 먹이가 주를 이루었다. 헌데 미토의 끝점을 지나는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육류가 밥상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로부터 만병이 우후죽순 마냥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다. 과거 70에서 80년대까지만 하여도 육고기는 명절이나 제사 때에 맛볼 수 있었지 지금처럼 걸신 들린 객기 마냥 처먹어 대지를 못했다. 이때의 밥상은 콩이 주인 노릇, 된장, 된장국 콩밥, 콩나물, 콩자반 등을 했으며 여러 가지 채소가 보조로 쓰여 뱃속을 채우고 거기에 맞게 대장에는 대장균들의 조화를 이루었다. 헌데 작금의 식생활을 보자면 온통 오염된 사료로 뒤룩뒤룩 기름덩이와 살덩이를 찌운 육고기를 한 끼도 빼지 않고 뱃속에다 집어넣고 있어 대장의 수많은 균들이 미쳐버린 것이다. 몸뚱이를 지탱하는 천기는 폐가 담당하므로 학기를 뱉어내고 천기를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대장은 음식물에서 전기를 섭취하고 예탁을 배출한다. 이때 큰 창자 속에 있는 여러 균들이 그런 작용에 관여하여 몸뚱이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생산되어 밥상에 오르는 육고기는 오염된 먹거리, 유전자, 변형사료, 농약독이 범벅된 곡물, 물론 온갖 항생제에 버무려진 살덩이이다. 이런 것들이 날마다 매 끼니마다 소화계통으로 들어오니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온 균형과 조화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 흐트러져 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며 고도 비만의 당뇨가 판을 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앞날에는 지구의 대다수가 당뇨 합병증으로 끔찍한 재앙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뱃속, 특히 대장의 환경을 예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러자면 첫째로 창자에 달라붙은 묵은 똥찌꺼기를 싹 빼내야 한다. 이런 작용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 있으니 견우자이다. 그런 다음 유익한 대장균이 먹이를 공급해주고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발효 매실액이니 최소한 3년 이상 발효된 것으로 음료수를 만들어 꾸준히 복용한다. 다음으로는 위벽에 달라붙은 담을 녹여내야 하는데 이것은 백반이 특효이다. 두세 번만 하면 수십 년 엉겨붙은 담도 녹아서 싹 빠진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놓고서 본 치료에 들어가는데 중안, 기에 또는 관원, 좌우 천추열에 침을 놓아 자극을 주면 머자나 고무풍선 같던 백골레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밥은 오곡밥을 지어서 먹는다. 쌀, 보리, 콩, 조, 수수가 오곡의 대표이니 입맛에 맞게 혼합하여 식사를 하는데 육고기는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간식을 참아야 한다. 온갖 과자 종류, 커피, 탄산음료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음료에는 반드시 방부제와 화학물질이 첨가되므로 눈길도 주지 말라. 특히나 흰쌀, 하얀 밀가루, 정제된 소금과 설탕은 뱃속의 악성세균을 자양하는 것이니 조심하라. 견우자, 설사를 일으켜 뱃속을 텅 비우는데 효능이 대단하다. 발효매실액, 장 세척이나 설사 후에는 장내 환경을 좋게 회복하는 데 뛰어나다. 백반한, 몸속의 담성분을 거두어 삭혀내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본 강의에서 논한다. 예. 취열, 아, 예, 예, 됐어요, 됐어. 자, 이와 같이 이 살 빼는데도 그렇고 우리 장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이 첨추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첨추를 잘만 다스리면은 공풍선 같이 빵빵하게 부른 배도 쑥 꺼져 들어가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첨추는 아주 잡기 쉬워요. 재중, 배꼽, 신골 다 똑같은 말이죠. 거기에서 약 두 치 정도의 좌우에 있습니다. 네, 거기가 상행 결장에서 행행 결장으로 꼬부라진다고 또 행행 결장에서 하행 결장으로 직각으로 꼬부라진대. 거기에 바로 직상부에 있는 혈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침을 넣거나 뜸을 뜨거나 뭐, 뭐 그런 치료를 하면은 어지간한 뱃속의 병은 여기서 싹 다스려진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또 기왕에 뱃속을 싹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대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다 적어놨죠. 방법 다 적어놨죠? 견우자, 매실액, 백반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싹 정리를 해놓고 이제 드디어 깨끗하게 시작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사항 없습니까?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으면은 마무리 하실게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